자, 그럼 넘기시면은 도면에 등록된 사항을 보죠. 도면이죠. 자, 도면의 개념은요, 도면 이제 그림, 도해적이다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번부여 지역 그러면 뭐 했어요? 동이나 리를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동이나 리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일람도라는 건 뭐냐면요, 일람도라는 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게 되면 벽면에 커다란 지도 있죠. 동 전체. 거기 일람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도는 그림이 되겠죠. 이거 일람도예요. 그래서 각 지번부여 동리마다 일람도를 갖춰둘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번 색임표라는 건 뭐냐면요, 지번을 바로 찾아가기 위한 것인데, 만약 어떤 지역이 한 장의 도면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4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요, 이게 1호 도면,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이 될 텐데요. 그럼 여기 여러 필지가 있겠죠. 여기 필지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1호 도면에 있는 지번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또 2호 도면에 있는 지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이것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요, 180번째 이것은 3호 도면에 있다고 해보죠. 여기. 그러면은 내가 지번을 180번째 딱 치는 순간 없습니까? 이건 3호 도면에 있습니다.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을 안 봐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토지대장 안 보고도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번, 이런 것들, 1호 도면은 어떤 지번들이 있고, 2호 도면은 어떤 지번들이 있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지번 색임표, 그러니까 지번 보고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번 색임표, 이런 것도 갖춰둘 수가 있다. 뭐, 있다라고 하니까 뭐, 갖춰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옳은 문장으로 나왔어요. 이건 뭐, 틀리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왔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요, 등록사항입니다. 도면에 뭐가 등록되는지.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서요,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지적도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임야도예요. 자, 그걸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의 모습을 보죠. 먼저 임야도를 보죠. 맨 뒷면에 이제 앞에 있는 거 보시면은 5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임야도죠. 임야도. 그럼 임야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곳, 무슨 명, 무슨 일, 임야도가 쭉 나와가지고요. 보면은, 임야도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23일. 23임이라는 건 지목이 임야라는 것이고요. 23번지인데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앞에 산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산 23임. 그래서 이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는 빠져있네요. 이렇게 경계가. 그럼 여기 지역은요, 아무것도 없이 돼 있는 거죠. 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전체가 한 필지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요,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만 임야도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지적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죠.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적도였습니까? 7대, 8대, 11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13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3번지 지목이 뭐예요? 공으로 돼 있으면 공원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공원이죠. 공장용지는 장, 차장천을 할 때 공장용지는 장이죠. 그러니까 공원이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4번지 주유소용지, 15번지 양어장, 여기는 452 도니까 쓰면 452번지 도로고요. 여기는 454 구라는 건 뭐예요? 국어죠. 그러니까 개천이 하나 흐르고 여기 도로가 흐르고 있고,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지역은요, 전체가 한 필지냐, 그건 아니죠. 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공부가요,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보려면 두 장을 다 펼쳐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로 이게 임야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통합이 안 돼 있고요. 언젠가는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임야도를 이제 지적도를 이제 통합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이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적도, 일반적인 지적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2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요걸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 경계점 좌표 녹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라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녹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녹부에 등록된다는 건 뭐예요? 축척병이라는 뜻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여기 경계들마다 어떻습니까? 경계들마다, 이 경계마다, 하얀색, 죄송합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하죠. 이 경계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좌표값이 구해져 있다는 거죠. 좌표값이.
좌표가 있다는 거죠. 좌표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이 좌표들. 이게 뭐예요? 경계점이잖아요. 경계점. 이런 것들이 다 좌표로 구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좌표로 구해져 있는데 그 좌표 값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등록되는 것이고 도면에 좌표가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들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도면 자체의 좌표 값을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좌표를 표기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요,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 즉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은 동일한데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요, 일반적인 지적도보다 추가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도에 등록되는 게 다 등록되면서 추가되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면 이제 이걸로 이제 전부 다 등록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보죠. 자, 위에 보시니까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적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적도의 제목이에요. 이걸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지적도의 제목이 되니까 제명. 거기 책에 다 써져 있죠. 그림으로 제가 제명이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다 무슨 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를 알 수가 있죠. 소재가 나오는 거죠. 제명 안에 소재가 있잖아요. 제명 안에 소재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가로 열고 보시면 좌표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좌표는 뭐냐면요. 이 지적도는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다르게 경계점 좌표 높이의 좌표값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봤던 그 지적도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좌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좌표값이 없는 일반적인 지적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좌표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라고 적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는다 하지 않고요. 이걸 제명 끝에 수치라고 적는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수치라고 적는 게 아니라 좌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좌표를 대입해서, 즉 경계점 좌표에 등록되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 이 도면 위에서 측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기 유인물에 있던 임야도나 지적도 같은 경우는 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절대 측정해서는 안 되죠. 도면으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좌표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까 봐요. 이 오른쪽 아래 보면요. 이 도면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면으로 절대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측량하지 말아라.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지 절대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또 측량할까 봐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적인 지적도만 추가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니까 20장 중 제8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지역이요. 총 20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20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8호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면번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도면번호는요, 도면은 도면번호를 당연히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도면에는 당연히 도면번호가 붙고요. 지적도 임야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죠. 토지대장, 임야장, 경계점 좌표 높이를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도면번호를 토지대장, 임야장, 경계점 좌표 높이에도 붙여준다고 했죠. 여기에도 도면번호를 붙는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이거는 토지 모양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번호를 붙이지는 않는다고 했죠. 여기 도면번호가 붙어요. 그러면 8호 도면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왼쪽에요. 제명 앞에 보시면 십자가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지금 이거 8호 도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가 8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또 19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쪽을 보고 싶어요. 그럼 몇 호 도면을 봐야 될까요? 19장을 펼쳐놓고 찾아보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몇 호 도면을 보라고요? 9호 도면을 보라는 거죠. 내가 아래 내용이 궁금해요. 그럼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13호 도면. 그러니까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찾아가기죠. 찾아가기.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색인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니까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축척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분의 1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분의 1 축척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지금 외우지는 말고요. 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도면은요, 시험 보기 전까지 10번을 봐요. 10번을. 거짓말을 안 보태고 진짜 10번을 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다 외우니까 지금은 의미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도면의 외곽선이죠. 도면의 외곽선. 이 도면의 외곽선 줄여가지고 도곽선이라고 해요. 도면의 외곽선.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외곽선에 보면요. 왼쪽 아래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 여기 숫자는요. 미터 단위예요. 다. 그러면 미터 단위인데 그럼 도면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도면이 전국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만드는 최초의 기준점이 있겠죠.
송일적으로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럼 기준점과의 거리예요. 이게 가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이건 도각선이고, 죄송합니다. 도각선이고, 이게 옆에 있는 걸 도각선에 붙어 있는 수치라 그래서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데,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가 될까요? 대충. 그럼 축척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자, 이런 걸 위해서요. 우리가 도면만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냅니다.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뒤에 세 자리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느 기준점으로부터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여기까지는 29만 4,152m라는 거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없으면 29만 4,000m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는 몇 메타라는 거예요? 빼면 되겠죠.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빼면 몇 메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52m라는 거죠. 10만 단위에서 빼기 힘들잖아요. 앞에 294는 동일하잖아요. 152 빼기 0 하면은 152m가 되겠죠. 그럼 가로는 몇 메타가 되겠어요? 11만 4,200에서 11만 4천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200m가 되겠죠.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빼면 200m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2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가 되겠구나.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대충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서 씁니까? 우리는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면만 보면 정확하게 실제 거리는 알 수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각선 옆에 있는 수치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중요한,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선이죠, 선. 토지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이 선이 바로 이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경계. 토지의 경계. 그럼 토지의 경계는요,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0.1mm로 굉장히 세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이 토지가요, 지적도도 마찬가지고 임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0.1mm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1mm라든지, 굉장히 두꺼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선이 두꺼우면요, 좌표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선을 따라서 전자면적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선이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오차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선이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어요. 0.1mm로.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 안에 넣습니까? 12의 2대. 72의 2대. 그러면 72의 2가 뭐예요?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 그러면 대는 뭐예요? 지목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요, 지번하고 지목 딱 두 가지만 기록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소유자 기록 안 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토지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지번을 내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소유자 없고요. 여기 안에 고유번호 19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유번호 없고요. 여기 면적도 없죠. 면적도 없고 그냥 오로지 었습니까? 지번하고 지목만 딱 있어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죠. 지번하고 지목. 딱 지번하고 지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이제 부호로 기록된다는 거죠. 부호로. 한자만 기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숫자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12.51, 12.5 이렇게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거는 12.5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51m라는 것은요. 12m 51cm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좌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좌표만 대입해보면 거리가 바로 나오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면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에는 없겠죠. 좌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좌표 값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20m 5cm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좌표 값이 있으니까. 좌표만 대입해버리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요. 제목 밑에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으면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는 없고 오로지 경계점 좌표 높부 시행적의 지적도에만 추가되는 세 가지가 되겠죠. 있죠.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요,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게 다 등록되면서 더해서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기록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 이렇게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 측량을 했겠죠. 측량을 했던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요, 여기 나와 있어야 나중에 이걸 둘로 분할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분할할 수 있으면은 이 측량 기준점에서 또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측량 기준점을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또 써먹기 위해서요, 측량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이라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둘로 이렇게 분할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요, 의뢰가 들어와요. 분할하려고 하면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이요,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가지고, 아, 이걸 가지고 측량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진짜 지적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 지적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도 기록이 되고요. 또 일반적인 도면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자, 우리 보죠.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제 또 색을 바꿔야 되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고 해보죠. 근데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딱 지었는데 을이 보니까 내 땅을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생기죠. 건물 내 땅 밟고 들어왔다. 아니야, 내가 무슨 이 땅을 밟았어. 여기까지가 내 토지이기 때문에 땅 밟고 들어가지 않았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요, 이 토지, 을의 토지를 밟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였습니까? 도면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측량을 해보면 되겠죠.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경계가 과연 지상에서는 어디로 선이 그어지는지를 측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요, 딱 보니까요, 다행히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가지고요, 안 넘어갔으면은, 안 넘어갔네요. 라고 그냥 가버리면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토지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이 토지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갔을 수도.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안 넘어간 것처럼 얼른 팔아야 되겠죠.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습니까? 선이 넘어갔으면 넘어갔다, 안 넘어갔으면 안 넘어갔다. 이걸 정확히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없습니까? 이 토지를 사는 사람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측량이요. 이 건물이 선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측량을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지적 현황 측량. 나중에 측량 시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물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측량을 했으면요, 이걸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면에다가 정확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요, 제도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건물을 사는 사람이 안 넘어갔다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건물들을요, 따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뭐도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위치, 지워야 됩니다. 안 지워졌나요? 지적 공부에 넣습니까?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건축물의 위치도 때로는 기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도를 봤는데 건축물 위치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지적 현황 측량, 건물과 관련돼서 다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있으면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도 기록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 이것도 도면에는 등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도 도면에 등록이 된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적도임에도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보다 보면은요, 몇 개 안 돼요. 이 그림을 연상하면 돼요. 당연히 왼쪽이었습니까? 이웃하는 지면, 도면 찾아갈 수 있도록 색인도 있고, 당연히 지적 공부니까, 지적도니까 지적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소재집은 당연히 기록된다고 했죠. 그러면 옆에 경계점 좌표도 등록된 적은 좌표 기록된다고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도면이 없으니까 이거 먼저 빼고요. 그냥 제명 있고, 제명 안에 소재 있고요. 그러면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 번호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은. 이게 몇 호 도면인지. 몇 호 도면이 나올 것이고, 도면이니까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고요. 위에는 세 가지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제명 있고, 그 다음에 몇 호 도면 번호가 나와야 될 것이고, 축척 나오고, 위에 보니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웃하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색인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세 개밖에 없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습니까?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 있고, 그러면 도각선 옆에 당연히 숫자 붙어 있고, 도각선 수치 있고요. 그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경계 있고요. 그럼 경계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지번하고 지목만 있고요. 지번하고 지목만 있는 거죠. 연상해 보면 이해되죠. 그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였습니까? 그 다음에 지번 지목이고, 그 다음에 였습니까? 지적 기준점도 있고, 구조물,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된다. 이게 전부잖아요.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몇 개 없어요. 다만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있는 시행지역에서는요, 좌표, 이 도면으로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경계점의,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세 가지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세 가지 따로 기억하시면서, 위에는 딱 세 가지. 제명, 그 다음에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척. 그리고 외곽선과 외곽선 수치 있고, 도각선 수치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없습니까? 경계 있고, 지번, 지목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적기준점 위치나 건축물의 위치도 기록된다. 자꾸 연상하면요, 몇 개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등록되는 것, 등록되지 않은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10번은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암기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모두 끝난 것이고, 오른쪽에는요, 이걸 다시 또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심화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적공부 7가지, 대장 5가지, 그 다음에 도면 2가지 등록되는 사항들만 잘 정리해서 충분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으로 모두 맞는 것은. 자, 풀어보죠. 집원 나왔어요. 자, 모두, 소재 집원은 모두 등록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재 집원은 당연히 다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보죠, 소유자. 자, 대지권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의점 명부에 등록되는 건 다 등록된다고 했죠. 소유자별 지분이 당연히 기록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당연히 기록되는 거죠, 소유자가.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 없었죠. 그냥 좌표만 기록하는 거잖아요, 좌표. 소유자는 없었던 거죠, 소유자. 그러니까는 소유자 넣었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만 등록되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의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장부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등록된다고 했죠. 고유번호 장부는 당연히 등록되고요. 도면번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봉부는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따로 도면번호 찾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도면번호 안 붙여준다고 했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걸 보고 이웃 토지를 보려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 도면번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고 했죠. 이건 없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건 뭐예요? 기억, 디귿, 리을이 되는 거죠. 뭐 두 문자로 여는 게 아니죠. 두 문자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의 지분은 다 등록되니까 공통으로 등록되고 또 고유번호 장부는 다 공통으로 등록되고 기억, 디귿, 리을은 당연히 공통이죠. 그럼 이것만 알았습니까? 기억,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뭐였어요? 요거하고 요거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 3번이냐 1번이냐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니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소유자 넣습니까? 대지권에는 들어가지만 경계점에는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또 맞출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문자로 외워가지고는 뭐 이렇게 공통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막 헷갈려요. 그렇습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문제를 보면 굉장히 훨씬 간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는 않지만요. 이것도 10번은 보게 됩니다. 10번 보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바로 들어와요, 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이런 건 바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치, 가로, 세로, 곱 한 번만 더 했어. 수치. 어느 쪽이 가로고 어느 쪽이 세로? 여기가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이 가로죠. 어떤 지점으로부터요. 거리가 여기까지 넣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세로 거리죠. 요건 세로죠. 세로. 요건 가로. 가로 했으니까 가로. 세로. 근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별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빼버리면은 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고요. 그냥 도각성 수치라는 것만 나와요. 도각성 수치가 있다는 정도만.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좀 복잡해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이 나면 당연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